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이번 주 코스닥 시장에 대응하시는 투자자분들 엄청 고생하셨죠. 사실 뭐 미국 시장이 잘 올라가는데 우리 시장은 올라가지는 못할 망정 빠지지는 않아야 될 텐데 설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너무 고생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고생은 끝났고 약진 앞으로가 나오고 이제 기간 조정 마무리 조금 하다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돌진 앞으로 이게 나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신 저는 투자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는 주식이 전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식이 폭락이 나오든 아니면 뭐 급등이 나오든 그닥 마음을 뺏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딱 보면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책 보면 앱니다. 뭐 이런 이제 개그스러운 말도 있죠. 그것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오히려 투자자들의 마음을 다독거려 드리는 게 더 어렵더라. 왜냐하면 투자자분들은 이제 눈앞에 펼쳐지는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눈앞에 펼쳐지는 것 뒤에 보면 이 태양이 구름에 가려 있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솔바람이 불어서 구름이 걷히면 태양은 또 찬란하게 빛난다는 이야기죠. 자, 지금 우리 시장이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이제 계획을 야심차게 세웠을 거예요. 근데 야심차게 계획을 세운 만큼 시장이 잘 못 따라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투자자들이 좀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제 고생 끝나고 점점 이제 봄이 오면 증시의 봄도 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활짝 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오늘 뭐가 올라갔어요. 근데 또 거기에만 눈이 팔려가지고 오늘 지수 올라갔는데 종목들은 안 올라가. 원래 지수가 올라가면 종목들은 잘 안 올라가요. 그리고 또 미국이 빠지고 중국이 빠지면 우리는 또 우리는 빠지면 미국 영향받고 중국 영향받고 양방으로 두들겨 맞고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큰 흐름을 보면 우리 시장은 조정을 받아야 되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약한 이유는 코스피는 선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칠 거 거치면서 다 갑니다. 물론 이제 과하게 흔드는 그런 측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주식은 돈을 번다. 맨날 뭐가 올라가고 시장이 주는 대로 받으면 절대 돈을 못 벌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버는 게 기본적인 시장의 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꼭 멋진 수익을 내야 됩니다. 억울하지 않나요? 누구는 돈을 버는데 누구는 돈을 못 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큰 돈을 좀 벌었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열망이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느냐? 일단 시장의 움직임을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 무료 공개 방송에서 2주 전에 이제는 자동차가 움직일 것이다. 안 움직였을 때 무슨 소리 하냐 지금 반도체 관련주도 움직이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근데 저도 야 내가 또 헛소리 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또 올라가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자, 앞으로 코스피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코스피는 대형주만 올라가는 장세가 될 수 있다. 전차 군단이 끌어올릴 수 있다. 지금 저피발 관련주들이 잘 움직이고 있지만 앞으로는 또 상황이 좀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코스닥에는 바이오 천하가 될 것이고 바이오가 지수를 끌어올릴 것이다. 기본 틀은 이거다고요. 지난주에 작년에 제가 올해를 들어서면서 죄송해요. 2023년도에는 이렇게 형성이 될 것이다. 제가 딱 세 마디를 했습니다. 반바지. 근데 결국은 2차 전지 올라오고 반도체 올라오고 바이오 올라갔죠. 올해는 전차 군단이 코스피를 끌고 코스닥에는 바이오가 끌어올릴 것이다. 그리고 총선을 겨냥해서 어떤 정부의 정책 때문에 이제는 테마주들도 슬슬 기지개를 켜는 그런 시기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왜 그런지. 자, 최근에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3조 원의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폭발적으로 이틀 만에 쏟아부었죠. 왜 쏟아부었을까요? 메타, 아마존, 애플 실적 좋아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미국이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이벤트 2개를 넘어서고 기업들 실적도 좋아졌어. 그럼 이제 우리도 키 맞추기 상승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맞죠? 그리고 외국인들은 정부의 그 밸류업 프로그램에 우호적으로 반응을 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그러면서 작년에 또 멋진 승부가 났었잖아요. 그리고 일본 시장이 작년에 좋았죠. 그러면 일본에 있던 자금이나 이런 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야 이제 작년에 일본에서 제법 역할을 했어. 좋아. 그럼 이번에는 이제 정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부양을 한다는데 우리 그러면 한번 해보자. 대신 우리는 먼저 사서 자금 유혹을 이용해서 먼저 사서 띄우면 개인 투자자들 기관 따라오겠지. 우리는 여기다 매도를 해야 될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PBR 관련주들을 매수를 적극적으로 했고 올라갔습니다. 증권, 보험, 지수사 관련주들이 잘 올라갔어요. 근데 계속 잘 올라갔습니까? 어제, 오늘은 또 느닷없이 자동차가 강한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자동차가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우리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보험, 증권, 지주사 이런 종목들이 잘 올라간 종목도 있지만 약간은 탄력이 둔화됐다는 이야기죠. 그 틈바구니 속에서 자동차가 움직였어요. 그러면 전애들은 띄워서 좀 차익 실현도 일부도 하고 또 새로운 자동차 띄워서 올리고 또 다음에 되면 또 반도체 띄워서 올리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우리는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천하의 국민연금도 저 PBR 세상에서 벤치마크 수익률을 하회하는 언더퍼폼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해외 주식 수익률은 좋아요.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국내 수익률은 안 좋다는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맨날 금융 4대주의에 쩔어 있어서 제가 그런 표현을 하죠. 금융 4대주의에 쩔어 있어서 미국이 올라가면 또 미국 섹터가 올라가면 우리도 그쪽에 드라이브 건다는 이야기죠. 근데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언제나 그랬듯이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이 시장 주도하면 좋아. 내가 시장 대비해서 벤치마크 수익을 달성 못하면 잘리니까 적어도 나는 중이라도 가자. 군대 있을 때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딱 하면은 손을 잡고 제발 나서지 말고 딱 가운데만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국민연금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정말로 저 PBR 관련주들이 주목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PBR 또는 ROE. 지금 현재 PBR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나 이런 쪽 아니면 또 뭐 배당을 많이 준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자사주 매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게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그동안 못난이주들을 이제 끌어올려서 사기 위해서 샀고 끌어올려서 팔아먹기 위해서 외국인들은 그런 종목을 샀다. 그렇다면 이게 계속 기조를 유지를 하겠지만 이제 중간중간에 다른 쪽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이번에는 저 PBR, 이번에는 ROE가 높은 기업들 또는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 다 시기마다 달라질 거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많이 올라갔죠. 못난이들, 보험, 증권, 뭐 은행 이 업종들이 뭐 10에서 20까지 강하게 튀어오르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자, 이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제 갑자기 찬물이 됐던 것은 오늘 갑자기 찬물이 됐던 이유는 금감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뭐 언론에서 자 지금 정부에서 이 도입을 하게 되겠고 관련해서 이제 2월 달에 이제 발표를 하겠다. 어떤 것을 발표한다. 이런 이제 선제적인 언론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시장이 뜨겁게 달궈지다 보니 아니야. 약간 좀 시장을 제어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근데 2월 달 내에는 발표를 하겠다. 왜냐하면 대통령실도 나서고 있고 정치권에서 나서고 있는데 어떤 금감원하고 정치권하고 이게 대립이 됐을 때는 항상 금감원이 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2월 달에 어떻게든 나오겠죠. 외국인들도 우리 뭐 일각에서는 일본의 벤치마킹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좋아요. 뭐 벤치마킹 하든 안 하든 저는 PBR 일배 밑도는 기업들 올라가고 또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종목들이 올라간다는 것은 시장 자체가 좋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에 펀드도 조성이 되고 또 ETF도 이런 쪽에 이제 신설이 되고 하면서 그쪽으로 자금이 투입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ETF나 이런 것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게 되고 지수가 올라가면 투자자들 마인드가 좋아지고 그럼 이제 적극적으로 빅머니들이 활동을 해서 개별주나 테마주도 좋아지는 그런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외국인은 일단은 밸류업 정책에 적극적으로 편승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시장을 끌고 가 보겠다 이런 입장이고
우리 시장도 총선도 있고 앞으로 대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정부의 바람처럼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죠. 자, 주식은 항상 일정한 그걸 유지를 해요. 기업의 실적을. 근데 많이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오면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제가 여기서 테니스공을 땅 때리면 천정 맞으면 내려오고 또 천정에서 바닥 맞으면 또 튀어 올라가겠죠. 운동 에너지가 있는 동안은 계속 이런 것을 반복하겠죠. 자, 그렇듯이 우리 시장은 너무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라 저는 올해 드라마틱한 흐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슬림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업종을 잘못 잡거나 종목을 잘못 잡으면 여러분들은 계좌가 정말로 멍들 수 있고 이걸 앞서 나간다면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흐름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업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올라갔고 이제는 총선 전까지는 이 카드가 유효하게 쓰일 것 같아요. 지금 공매도 금지했죠. 또 거래세 이런 부분을 또 없애고 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띄우는 밸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어떻게든 현 정부는 이 금융산업을 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좋아진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외국인 투자자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뭐 금덩이가 들어있을까요? 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막강한 자본력을 이용해서 또 기관들이 시장을 추종하는 그런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 속을 챙긴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외국인 쫓아갈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기업을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 국고처를 보시면 잘 아실 테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항상 외국인 기관한테만 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겨낼 수 있다. 왜냐하면 저들이 차려놓은 밥상 그래서 마지막에는 국하고 밥이 나오죠. 자취집에 가면 너무 빨리 들어가면 가서 상도 날라야 되고 또 음식도 날라야 되는데 딱 그 마지막 밥을 푸고 국을 뜰 때 김이 모락모락 나잖아요. 저기서 김이 모락모락 나면 그때 우리 숟가락 들고 이 잔치상에 참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은 제가 이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고 자, 우리는 외국인의 움직임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 2주 전에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강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아주 강해졌습니다. 왜 강해졌을까요? 그 이유는 뒤에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시장이 이건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또 고밸류 저 PBR이나 이런 쪽에만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좋으니까 좋게 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인위적인 개입을 해서 이루어질까요? 자, 애덤 스미스가 곡부론에서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한다. 이게 이제 자정작용을 한다는 이야기죠. 정부가 아무리 안 좋은 걸 띄운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안 좋은 걸 좋게 만드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저 PBR에만 매몰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좋아질 기업이 어디냐? 저는 안 좋은 기업들이 좋아지는 데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고 오히려 수익을 잘 내는 기업들로 시장의 자금이 몰릴 걸로 보입니다. 특히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더더욱 그런 현상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반도체들 삼성이나 SK하이닉스도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2월 5일 날 미뤄졌던 이재용의 선고 공판이 있죠. 검찰에서 5년 때렸어요. 뭐 5년 이상 5년 때리면 아이고 뭐 어쩔 수 없고 3년이나 때리면 시장은 또 환호하겠죠. 삼성은 그런 준비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적도 오래 지나면서 실적이 SK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이렇게 현재보다는 개선이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실적 개선의 어떤 강도는 더 가팔라질 수 있겠죠. 왜냐? 시장의 대세는 AI잖아요. 지금 엔비디아나 이런 데가 애플의 시총을 넘어서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새로운 먹거리 AI에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하게 되고 AI 관련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은 끝도 없이 실적이 좋아지겠죠. 삼성도 지금 뭐 HBM은 SK하이닉스에 밀려 있고 또 AI 반도체 주도권도 뺏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오너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이제 정책의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움직이고 그다음에 수단매가 나와요. 천하의 삼성전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에 질세라 SK하이닉스도 HBM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삼성을 포기하고
SK 하이닉스를 선택할 정도로 좋다. 그리고 D램 쪽에서도 약진 앞으로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D램 시장 점유율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HBM은 계속 강자를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코스피는 종목이 슬림화되면서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천병에는 전차군단이 끌어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시장 코스피는 전차군단이 끌어가고 뭐 기타 업종이 키맞추기 순환매 정도가 나올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기존에 PBR에만 매몰되어 있는데 ROE나 또는 뭐 배당을 많이 주거나 아니면 자사주 소각이나 여러 가지 기업 가치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좋아진다. 근데 다음번에는 ROE가 높은 기업들이 올라가겠다.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PBR이 낮으면서도 ROE가 높아지는 기업들이 좋겠다. 자, 이 두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과 이 기업 어떤 기업이 더 잘 올라갔을까요? PBR은 얘가 0.51이고 얘는 0.61입니다. 이걸로 치면 여기도 잘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현대차고 이건 기아차예요. 기아가 더 잘 올라갔죠. 왜 그렇습니까? ROE가 보면 현대차는 9.2인데 14%잖아요. 그러니까 저 PBR, 고 ROE 이런 종목이 올라간다. 그럼 ROE는 뭐냐? 자기 자본 이익률이다. 아이고 복잡해. 단기 순이익률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걸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 자기 자본을 투하해서 1년간 얼마나 벌어들이냐. 요건데 이제 이게 수익성 지표예요. 수익을 얼마나 잘 내느냐. 그리고 경영의 효율성이 어떻게 되느냐. 수익만 잘 내는데 실제로 자기 자본을 투하해서 얼마만큼 하느냐. 그럼 이제 여기 경영진이 무능한지 또 업종 불황 탓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판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저 PBR, 고 ROE 종목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삼성이나 이런 종목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이고 또 SK 하이닉스도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고 그래서 코스피는 전차 군단이 끌고 순환매가 나오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저 PBR, 고 ROE 요런 종목을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무료 공개 방송은 금요일 날은 9시 10분 그리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오전 11시부터 진행을 하니까 참석하시면 상승 초기 좋은 종목 알려드리고 또 이런 기법도 알려드리고 좋은 흐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코스닥은 바이오가 끌고 간다. 그래서 바이오는 지난번에 원료의약품 미국에서 얼마 생산해내라. 그리고 이번에 미국이 또 중국이 바이오 쪽에 드랍을 거니 대중국 압박 전략으로 또 바이오 쪽에 어떤 제어를 하게 되죠. 그래서 미 의회가 바이오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하지 마. 이렇게 깡짜를 놓고 있죠. 그럼 이제 우리 정부는 항상 그랬듯이 로봇 AI 또는 2차 전지 반도체에서 대중국 압박 전략에 그 하는 업종에서 미국의 어떤 친화적인 정책을 하고 그로 인해서 그 기업들이 올라간다. 우리 정부의 정책은 뭐냐? 글로벌 빅파마 2개 그리고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근데 셀트리온은 이미 올라갔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올라간다. 대신 그 삼성 이재용 회장 때문에 오너 리스크 때문에 못 올라왔는데 지지난주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공략하시라. 딱 그 다음 날부터 올라갔었죠. 우리가 공개 방송 이런 걸 자세히 알려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세 번의 업다운 사이클에서 대형주가 항상 올라갔어요. 그래서 대형주 순환매 말씀드렸고 코스닥에서는 HLB, 알테오젠 찍어드리고 저는 뒤늦게 다 무방에서 알려드리고 TV에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공략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도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온다. 그래서 코스닥은 바이오가 끌고 간다. 그리고 또 하나 총선 전후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그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건설로 인해서 자전거 관련들이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뭐 원격으로나 이런 부분이 병원에 안 가고 병원에 가려면 짜증나잖아요. 그리고 애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집에서 근무를 해야죠. 이런 쪽으로 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아마 큰 테마가 형성될 것 같고 기타 테마도 있는데 이건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천리 자전거만큼은 아니겠지만 드라마틱한 시장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장에서도 수익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전 사례를 들어서 매매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립니다. 변함없이. 자, 우리는 매일 먹고 크게 한 방을 먹어야 됩니다. 이게 투자자들이 오늘 못 올라갔네 이런 거. 그래서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테마나 이런 종목을 매일 수익 실현하고 그다음에 주도주 성장률을 크게 한 방 먹자. 요것이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자, 투자금이 많이 쪼그라들었고 또 많이 물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금이 적으신 분들께 좋은 희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500에서 1000만 원만 있어도 된다. 자, 10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해본다고 봐요. 자, 5%만 하루에 꾸준히 낼 수 있다. 한 달에 20일이니까 수익금이 얼마나 될 수 있습니까? 10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계란 장사하냐? 제가 계란 장사죠.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뭐 5%가 문제가 아니라 10, 20 뭐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잘 합니다. 자, 어쨌든 첫 달에 5%를 내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투자 금액을 그대로 요리 가져와요. 둘째 달 2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럼 둘째 달 2천만 원이면 수익이 5%만 내면 2천만 원입니다. 오호. 그럼 이제 2천만 원도 다시 셋째 달에도 그대로 써요. 그럼 4천만 원을 가지고 5%만 내봐요. 그럼 4천만 원입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계속 이제 4천만 원 가지고 5% 내면 4천만 원이 계속 되죠. 그러면 이걸 생활비하고 품위주비 하시고 계속 쓰라는 이야기죠. 계속 늘어나니까. 대신 여기서 생겼던 4천만 원을 수익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죠. 수익 투자를. 그래서 급등이 가능한 종목을 해라. 수익은 수익답게 해야 된다. 저는 알테오젠을 지금 133%까지 올라갔고 또 문자 보낸 내역이 있죠. 그리고 HLB도 여기서 저점에서 잡고 그 전에도 해드렸는데 지금 130% 이상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런 종목은 중장기로 눈 감고 홀딩. 제가 아시죠? 요즘에 우리 MC님하고 또 그걸 안 했는데 눈 감고 홀딩. 요걸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리포트 종목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제가 1, 2분만 더 쓰도록 할게요. 자, 이 리포트는 이제 증권사 리포트처럼 방정한 양식으로 제가 매일매일 4년 동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황, 섹터, 그다음 종목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공주, 오늘장 공략주라고 해서 2종목이 나갈 때도 있어요. 3종목이 나갈 때도 있어요. 몰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번 주 시장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이 상보로 공략이 내렸어요. 아, 이번에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였고 흑연의 상온 초전도체 연구 논문이 게재가 됐다. 그럼 관련주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급등을 하면 꼭지에서 1000만 원 투자하면 270만 원. 아무리 못 따라해도 200만 원, 150만 원 벌 수 있잖아요. 꼭지에서 VI가 발동이 되니까 딱 문자를 보내드렸죠. 이런 식으로. IM텍도 여기서 저점에서 잡아서 고점에서 차익 실현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인다. 그러면 아침에 9시 3분, 6분, 7분에 사요. 그래서 올라가면 슈팅하면 팔아줘요. 그러면 이때 보면 IMT가 VI 발동이 됐다. 이럴 때 팔아주면 19%, 1000만 원으로 190만 원 정도로 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애플이 XR 기계를 내놓는다. 그럼 이제 그 관련주들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런 날은 또 이 종목을 공략해서 고점에서 좀 팔아주고. 이게 이제 리포트고 이게 문자를 보낸 내역인데 여기에서 한 7, 80%만 따라해도 되겠죠. 아침에 9시 3분, 6분에 사서 급등하면 한 30분 만에 15% 먹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침에 되도록이면 사서 아침 9시 7분 이내에 사서 급등하면 팔아준다. 그러면 하루에 뭐 5%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1분만 더 할게요. 10%도 낼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 움직이잖아요. 그럼 자동차 관련 모멘텀이 있는 2월 17일부터 대기항공보조법이 시행령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기업들 또 성장 동력으로 정부채 쪽에서 평소 매출의 10배 정도 해당되는 기업에 사자. 아침에 사서 급등하면 팔아주자. 문자를 보내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아침에 사요 여기서. 근데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고요. 1%에서 사. 여기 올라가면 19%죠. 다 못 먹어도 10%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하루에 5% 내는 게 어렵냐 이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그러다가 보면 지난주에는 트리플 상한가가 달성됐어요. 했는데 상한가 연속 상한가 나와. 상한가 치면 그 다음 날에 파면 되는 거고. 요날도 상한가를 기록했고 요날도 상한가를 기록했죠. 시장이 좋아지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런 부분이 좀 100%씩, 136%씩, 120%씩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표가 없어졌는데 표는 제가 리포트를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보내는 거니까 정확한데 어쨌든 승률은 한 90% 이상 나와요. 그리고 종목당 수익률은 14% 나옵니다. 자, 자본시장법 때문에 제가 계좌 캡처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표는 보여드릴 수 있는데 표마저도 뺐는데 다음번엔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제가 TV 통해서 자본시장법에서는 이제 변화된 것 때문에 계좌를 캡처해 드릴 것을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보여드릴 테니까 왜 평소 때는 이야기하다가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정부의 정책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무료 공개 방송에 오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고객수가 제일 많고 그 많은 고객수 중에서도 고객 만족도 부분을 1위를 기록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먹고 크게 먹자. 많이 몰려 있어도 좋아요. 자금이 쪼그라들어도 좋아요. 500만 원, 1000만 원만 가지고도 여러분의 계좌를 살릴 수 있고 그런 많은 경험이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주는데 쫓아가지 말고 시장을 한 발자국, 반 발자국만 앞서가면서 매일 먹고 크게 먹는 전략. 그렇다면 정말로 천하의 뭐 워런 버핏이나 이재용도 안 부러운 그런 여러분들이 될 것이고 다들 연세가 많은 분들이 이 TV를 보실 거란 말이죠. 저희 고객들 층이 대부분 65세가 평균 연령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방법을 무료로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밤에는 9시 10분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은 낮 11시에 오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접속하시면 무료로 좋은 전략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제가 고객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일주일 체험권을 많은 분들에게 제시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한국경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장하시면 퀴즈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일주일 체험권을 부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